원숭이떼들이 선물로 받거나 얻어서 집안에 잘못 들어놓은 물건 하나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풍수학에서도 무엇 하나 집안에 들어놓더라도 반드시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고 마음이라도 고마움을 꼭 전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띠들이 절대로 얻거나 받아서 집안에 들어놓으면 안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외로움이 심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접촉을 하고 또한 재주와 지능이 뛰어나가고 깨가 많아서 일을 진행한 능력이 탁월한 것이 원숭이띠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늘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남들보다 훨씬 적은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늘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기에 우리의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자신의 습관된 패턴보다 조금 더 일을 한다던가 조금 더 휴식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우리의 몸도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고 집안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 역시 그러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씩 그리고 더디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풍수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기운을 하나씩 서서히 정목을 시켜 나가시면서 작지만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이 작은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원숭이띠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기운이 기의 흐름에 섞이게 되면 순간에는 모르지만 이것이 서서히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집안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원숭이띠 분들 절대로 집안에 들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망해가는 집안의 물건은 절대로 집안에 들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경매로 나온 집이나 물건이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중고의 물품을 취급하는 분들도 본인이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서도 이러한 물건을 받아서 중고로 파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도대체 이 물건을 왜 사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남의 눈물과 한이 맺힌 물건인데 말이죠. 남에게 받거나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는 것은 서로 기쁘고 웃으면서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피눈물을 흘리는 물건을 내 집안에 들어놓아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거나 현대어 풍속학에서도 가장 나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왠지 받기에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물건입니다. 선물로 받는 물건이든지 그냥 받는 물건이든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받으면서 부담이 가든지 망설여지는 물건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 물건이 원숭이띠들의 기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찜찜한 기운이 드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 하나라도 조심을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운은 그만큼 민감하고 쉽게 도망을 가는 아주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웃으면서 물건을 얻으셔야 하며 즐겁고 행복을 나누고 싶은 물건을 선물하시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 운이 번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과 연관되는 물건은 집안에 들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안에 들어놓으면 안 되는 물건 중에 중고 수족관과 정수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더 큰 것을 들어놓기 위해서 작은 것을 주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또한 너무나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필요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가져오시는 것은 원성이 뜨들 집안에 재물 운을 마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바로 가정에 얼마나 재물이 잘 유입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풍수학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물이 그려진 그림을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고나무나 물통 이런 것을 얻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말라서 번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전통의 풍수학이든지 현대의 풍수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이든 식물이나 동물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입양을 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엽고 안정망정 새끼와 건강한 동물을 입양을 받아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는 병이 든 동물이나 괴롭힘이나 학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동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입양을 해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얘들 이름이 모모도도입니다. 이래서 저의 채널 이름이 모모도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집안에 재력이 충분하셔서 치료할 때나 재활을 위한 비용이 전혀 걱정이 없으실 정도라면 이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해당 동물이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물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풍수학에서는 생물을 가진 동물은 집안에서 생의 기운을 만드는 것이라서 무조건 좋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의 기운이 아닌 사의 기운이 이 생명체에 전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시들어가는 식물과 병 들어가는 동물을 얻어서 집안에 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는 생기만이 넘쳐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나서 버리려고 하는 옷이나 가구입니다. 간혹 보면 남이 입다가 버리려고 하는 옷이 마음에 들다고 해서 얻어서 집안에 들어 놓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가구나 가정 역시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이를 못 낳는 여성분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의 옷을 얻어와서 입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는 옷을 통해서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에서는 생의 기운이 아닌 사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가정에 들어놓아서는 좋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원숭이띠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